자, 이번 시간에는 이론적인 근거를 에 대해서 수학적인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보통 모듈러 어리스메틱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가우스의 산술론고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입니다. 요쪽 건 라틴어 버전이고요. 요거는 영어 버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다 라틴어로 책을 썼어요. 그래서 라틴어 버전입니다. 근데 요게 이 책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 다음 같은 것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법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법산이라는 게 뭐냐? 쉽게 말해서 시계산법의 시계산법. 우리가 보통 오후 1시를 13시라고 하죠. 그럼 13시라는 것은 뭐냐면 12시를 빼고 나머지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2시까지는 오전, 12시 이후에는 오후 이렇게 되죠. 그래서 12시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로 나눠서 13이라는 수는 1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것을 말해요. 오후 1시라는 것은. 오전 1시는 12로 나누었을 때 몫이 없는 거고 나머지가 그냥 1인 거죠. 오후 6시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우리는 18시라고 되는데, 이 말은 뭐냐면 12시 더하기 6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12시가 기본으로 재해지고 나머지 6시가 되는, 이런 식의 산법을 우리는 법산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비슷하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런 것을 보면 모두 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모두 같은 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7로 되면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시 같은 요일이 돌아오는 거하고 같은 원리죠. 예를 들어서 올해 2020년 5월달 달력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 금요일 같은 경우를 가만히 보면 1, 8, 15, 22, 29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7로 나눠보면 8이라고 하는 건 7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죠. 15는 7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죠. 이것도 3, 7은 21, 나머지가 1이죠. 4, 7, 28, 나머지가 1인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금요일은 나머지가 1이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그런 수들로 만들어져 있구나. 그러면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나머지가 모두 3인 거죠. 이것도 이런 식으로 되죠. 17 이런 식으로 되고 24 이렇게 되고 31도 이렇게 돼요. 이게 가만히 보면 다 나머지가 다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쓰냐? 10을 7로, 이 모드라는 말은 법이라는 말이에요. 법. 그래서 10을 7을 법으로 했을 때 나머지 3과 동일하다. 그래서 이퀄 두 개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를 더 거요. 그래서 3개를 거요. 그래서 17이라는 것은 7을 법으로 하였을 때 3과 동일하다. 그런 식이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법산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A하고 B라고 하는 두 정수를 n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A하고 B를 이렇게 표현하고 모듈로 n 이렇게 쓴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 A 빼기 B가 n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A 빼기 B가. 그러니까 아까 10 모듈러 3 모드 7 이거였잖아요.
그러면 10 빼기 3 하면 7로 나눠 떨어지죠. 그죠? 나머지가 1이잖아요. 그죠? 요거하고 요거를 하면 요거로 나눠 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렇게 곽괄호를 쓴 것은 K를 N으로 나눈 나머지라고 했을 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10 이렇게 한 것이나 3 이렇게 한 것이나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10으로 나눠 10을 7로 나누면 3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식이에요. 자, 그러면 A하고 B의 덧셈은 어떻게 하느냐? A 더하기 B를 한 다음에 나머지만 생각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A 곱하기 B에 대한 법산도 A 곱하기 B의 법산에다가 나머지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3법산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듈로 뭐로 나누냐면 3으로 나눈다. 이런. 그러면 자, 3으로 나누었을 때 모든 자연수는 나누어 떨어지거나 나머지가 1이거나 나머지가 2이거나 3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3이면 나누어 떨어진 거하고 같죠. 4면 3하고 같죠. 나머지가 1인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3법산에서는 하나, 둘, 3개밖에 안 나와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3개 나오죠. 그러면 요거하고 요것을 더하면 0이 되죠. 0에다 1 더하면 1이죠. 0에다 2 더하면 2죠. 마찬가지로 더하면 1, 더하면 2, 더하면 얼마죠? 3. 3인데 3으로 나눠 떨어지죠. 그래서 0이 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2 이렇게 하면 또 3이니까 나눠 떨어져서 0. 이렇게 2하고 2 더하면 얼마예요? 4죠. 4, 2 더하기 2 하면 4니까 나머지가 1이죠. 이렇게 돼요. 곱하기도 똑같아요. 곱하기도 곱하면 다 0이죠. 0에다 뭘 곱하면 다 0이니까 다 0. 1 곱하기 1 하면 이거 되죠. 1 곱하기 2 하면 2죠. 2 곱하기 1 하면 똑같이 2죠. 2 곱하기 2 하면 4인데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인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법산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4법산 같은 경우 어떻게 되게요? 0, 1, 2, 3까지죠. 4를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마찬가지 0, 1, 2, 3 이렇게 돼요. 그래서 더하기는 요 각각의 수를 더해서 쭉 가면 돼. 그래서 2하고 2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4가 되죠. 그래서 4로 나눠 떨어지니까 0이 되죠. 2하고 3을 하면 5죠. 나머지가 1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비슷하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곱하기도 마찬가지로 3 곱하기 3 하면 얼마예요? 9죠. 9니까 나머지가 1이죠. 그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이거 뭐를 한번 해보시면 좋으냐면, 자, 숙제 5법산을 한번 해보세요. 5법산 표 만들기 아시겠죠? 자, 이제 9법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거는 뭐예요? 9로 나누는 걸 얘기하는 거죠. 9로. 자, 십진법으로 쓰여진 각 자리수의 합이 9로 나누어지면 그 숫자는 9의 배수이다. 이거는 초등학교 때 많이 배웠죠. 자, 왜 그러냐? 자, 10이란 9 더하기 1이죠. 100은 99 더하기 1이죠. 1000은 999 더하기 1이죠. 그래서 이게 10의 1승, 이게 10의 2승, 이거는 10의 3승 이렇게 되죠. 그래서 10의 n승을
9로 나누면 항상 나머지가 1이 되는 거죠. 요 9로 나눠지죠? 9로 나눠지죠? 9로 나눠지니까 항상 나머지가 1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10의 n승은 나머지가 1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2345라는 것은 2 곱하기 1000, 3 곱하기 100, 4 곱하기 10, 5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 어떻게 돼요? 1000이라는 건 아까처럼 이렇게 999, 99, 9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9로 요거 이렇게 해주면 이제 여기 9로 나눠지고 요쪽도 9로 나눠지고 요쪽도 9로 나눠져요. 그러면 잊어버려도 돼요. 쉽게 말해서 이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남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해서 2, 이렇게 해서 3, 이렇게 해서 4, 5. 그래서 이 끝자리만 남아요. 2, 3, 4, 5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2, 3, 4, 5 끝자리. 앞에 있는 건 다 9로 나눠 떨어지니까 모듈로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만 나와요. 모듈로 얼마? 9. 그래서 즉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9로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하는 걸 보려면 앞에 각 자리 수를 더해서 9로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만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 안 떨어지죠. 그죠? 2, 3, 4 하면 여기 9죠. 그러니까 5가 나머지가 5니까 안 떨어져요. 9로 나눠지는 수가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옛날 사람이 이제 9를 법으로 한 검산법이 있어요. 2, 3, 4, 5 곱하기 123을 이만큼이 나와요. 이거를 구법산을 변환해서 변형하면 아까 얘기했죠. 요거는 얼마가 된다고요? 5죠. 5. 그래서 5가 돼요. 123 구법산 하면 6이죠. 각수 더하면 되니까. 그러면 5, 6, 30이죠. 맞나? 30인데 9로 나누면 뭐야? 3, 9, 27. 3이 남죠. 그래서 모듈러 3이 돼요. 그래서 이걸 점검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언제 검산법이에요. 이게 검산법. 그래서 요 값을 이제 제대로 계산하는지 안 계산하는지 하는 걸 아는 거를 방법은 이제 요걸 쓰면 되는 거예요. 구법산. 요걸 다 요 자릿수를 다 더해서 9로 나눠서 3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걸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은 다 더하면 요거 18 요거 18 더하기 7 더하기 5 그럼 어떻게 돼요? 5, 18 0이죠. 그래서 30. 그래서 9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 되니까 똑같죠. 그래서 검산이 제일 잘 계산했다. 이걸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이 1356년 중국 문헌에 등장을 하고요. 16세기에 루돌프라고 하는 서양 사람이 쓴 책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과거에는 중국 수학이 막강했어요. 자, 이제 시법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많이 쓰는 신용카드는 16자리의 고유 번호를 가집니다. 비자 카드의 경우에는 처음 6자리가 은행을 나타내요. 그래서 외환은행인 경우에는 459900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맨 마지막 자릿수 요거죠. 요거는 처음부터 홀수 번째에 있는 수, 즉 빨간색. 요 빨간색은 더해서 2배를 해줘요. 그래서 10의 자리와 1의 자리수를 더해요. 그러면은 자, 빨간 거는 10의 자리. 그러면 2배 하면 얼마가 돼요? 8이죠.
그러니까 8이니까 082라고 보면 이제 8이에요. 자, 3 그럼 2배 하면 어떻게 돼요? 2, 9, 18 18 그러면 요거 더하면 9죠. 0이 아마 할 거 없고요. 요것도 아까 해봤고 5는 어떻게 돼? 2배 하면 10이 되죠. 1하고 0 그래서 1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쭉 써요. 그 다음에 짝수 번째에 있는 것은 수는 그대로 모두 더해서 총합이 뭐가요? 10의 배수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숫자들을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10의 배수가 되도록 즉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 더해 여기까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 다 더하면 10법산을 해서 10의 배수가 되면 되죠. 그래서 0이 되도록, 그러니까 10으로 나눴을 때 0이 되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숫자를 정하는 거예요. 요걸 패리티 넘버라고 그러죠. 그래서 10을 만들면 되니까 요렇게 하면 캔슬 되고요. 또 요 99하고 2 하면 또 캔슬 되죠. 그 다음에 이게 또 5하고 5 합치면 또 캔슬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남나? 요거하고 하면 7, 8 하면 0이 되죠. 그래서 20이니까 0이 되고 요 3하고 1만 남네. 그러면 3하고 1 더하기 네모 했을 때 이게 10으로 나눠 10이 되면 되죠. 그러면 간단해. 그러면은 네모가 이제 얼마가 나와요? 6이 나오죠. 6. 네모가 6. 이런 식이 이제 되도록 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뭐 산수가 좀 내가 좀 잘 못했는다. 이게 뭐 뭔가 아까 여기서 산수 좀 잘을 해야 될 것 같은데 6이 안 나오네. 뭔가 산수 잘못했나요? 하여튼 요걸 좀 산수를 해보면 이게 뭐 책에는 59 더하기 네모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9하고 뭐 네모 그래서 이제 모듈러 10으로 해서 이제 이 네모가 1이다 하는 건데 요건 한번 산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나도 이게 좀 산수가 틀렸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뭐 하여튼 이게 1이다 이거죠. 네모가 뭔가 산수가 틀렸어요. 자, 여러분이 한번 해봐야 될 건 여러분이 혹시 갖고 있으면 신용카드 부모님의 신용카드인지 이런 걸 계산해 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보안 및 검산용 번호의 맨 마지막 자리수가 숙제가 뭐냐면 아까 우리 오법산 해보라고 그랬죠. 오법산 신용카드 번호가 이렇게 생겼다고 쳤을 때 요 네모가 얼마냐 이런 걸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래요. 자, 이상으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코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코드의 시초는 보통 1972년도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12자리 상품 코드로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77년 12개국이 주축이 된 유럽 상품 코드 기구 EAN이 만들어지고 13자리 이제 바코드가 사용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EAN에서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로 가입으로 확장이 돼가지고 이제 국제 상품 코드 기구에서 EAN 인터내셔널로 이제 개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부터 국제 상품 코드 기구에 가입을 해가지고요. 한국 공통 상품 코드 KAN 코리안 아티클 넘버라는 것을 제정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2년이 이제 미국이 국제 상품 코드 기구에 이제 가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2003년에
국제 표준 상품 코드, 이게 그 관리 기관이 GS1이 이제 탄생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GS1에서 부여하는 국제 거래 물품 번호, 글로벌 트레이드 아이템 넘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GS1 13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13자리 중에서 처음 3자리는 국가 식별 코드고, 다음 6자리가 이제 제조업체 코드, 다음 3자리가 상품 품목 코드, 마지막 검산 자리가 있어요. 페리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뭐 자세한 거는 이런 그걸 보시면 좀 더 자세하고요. 바코드의 처음 3자리인데 우리나라는 880번을 사용하고 있고요. 미국하고 캐나다는 좀 처음에 만들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000에서 139번, 그러니까 약 140개를 사용하고 있고요. 독일이 400에서 440, 일본이 450에서 459, 영국이 500에서 509, 중국이 690에서 695, 북한이 867. 뭐 좀 약간 불공평한 거 좀 느껴지죠. 880, 우리는 하나만 쓰는데 미국하고 캐나다는 무려 140개 쓰고 있고, 독일, 뭐 일본 이런 데는 10개씩 쓰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조금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이제 바코드는 이제 뭐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홀수번째 어떻게 이제 그 페리티 넘버 이걸 만드느냐, 이제 그건데, 바코드에서 홀수번째 자리수는 그냥 더하고 짝수번째 자리는 3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더해가지고 10의 배수가 되도록 이제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짝수 10으로 나누니까 3배 한 것의 끝자리만 써도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10으로 나눌 거니까. 그래서 이제 짝수 번째가 이제 요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3배 하면 이제 어차피 0, 3배도 0, 3배면 2, 3은 6이죠. 3배 3, 4, 12, 그러니까 2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 6, 18, 그래서 8만 쓰는 거예요. 요것도 3, 8에 24, 그래서 4만 쓴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 해서 요걸 이제 다 합쳐서 그 다음에 10의 배수가 되도록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류 수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시법산의 이제 오류의 검산 가능성을 이제 생각하려고 하는데, 상품 번호를 입력할 때 잘못 입력했을 때 오류를 이제 검출할 수 있느냐, 이제 그 문제죠. 그래서 번호 중에 하나만 잘못 입력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A를 B로 입력했을 때 오류를 검출하지 못하려면 어떻게 하면 두 수의 차가 10이 되면 돼요. 그죠? 두 수의 차가 10으로 나눠 떨어지면 돼요. 그러면은 A하고 B는 0부터 9까지니까 자연수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면 10으로 나눠 떨어지려면 두 수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시법사는 한 자릿수 오류는 바로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정도 잘못 입력하는 거는 바로 잡아요. 근데 바코드 입력할 때 두 자리를 바꿔 입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A하고 B를 서로 바꿔서 입력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A 더하기 3B는 B 더하기 3A 이렇게 되는 게 모듈러 10으로 같아야 되니까 요거를 넘기고 하면 이렇게 되죠. 그죠? 한쪽으로 다 넘겨서 보면, 그러면 모듈러 10이거든요. 그러면 A하고 B가 5의 배수가 되면 되죠. 5의 배수, A하고 B, A 빼기 B가 참 5의 배수, 그러면 돼요. 그래서 못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발생해요. 자, 11법산 같은 이제 소수를 이용하면 물론 당연히 소수니까 이거는 소수는 두 수의 곱으로 표현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A하고 B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호환 오류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스를 이용하면 호환 오류는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 그 사실을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11법산을 지금 이제 사용하는 것이 이제 뭐 11법산이라는 게 뭐냐? 말 그대로 이제 11로 나눠 떠지는 거죠. 그래서 10 같은 경우는 10에서 1을 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같아요. 모듈러 11로 했을 때 100은 99에다가 1을 더한 거잖아요. 그래서 99는 11로 나눠 떨어지니까 나머지가 1이 되겠죠. 1000은 990에다가 10 해준 거니까 10은 아까 마이너스 1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10의 n승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11법산이면 마이너스 1의 n승의 형태. 이거 n승의 n승. 마이너스 1의 n승을 타이핑을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 1의 꺽쇠의 n 이렇게 써요. 가끔가다 그렇게 입력된 게 있어요. 자, 그래서 10진법으로 표시된 자연수가 11의 배수인지를 판정하려면 각 자리수들의 교대합,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2354를 11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알려면 자, 2000은 2 곱하기 1000, 3 곱하기 100, 5 곱하기 10, 4잖아요. 그죠? 그럼 아까 요거처럼 1000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로 바꿔치기 해요. 100은 1이었죠. 그래서 1로 바꿔치기 하고 10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로 바꾸고 4. 그래서 뺐다 더했다 뺐다 더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요것이 0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11의 배수다 이런 얘기예요. 비슷하게 요것도 더했다 뺐다 더했다 뺐다 더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걸 다 계산해 보면 3이 되거든요. 3. 그러면 안 나눠지죠. 그런 형태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주민등록 번호 체계를 좀 살펴보면 되는데 여기 체계 채자인데 처음 6자리는 뭐 잘 알다시피 생년월일, 그 다음은 이제 한 자리 수가 있는데 성별이죠. 통상 이제 아마 이게 2000년 전 세대는 이전의 경우는 이렇게 돼 있어요. 2000년 이후에는 아마 남자가 3, 4가 여자가 4 아마 이렇게 돼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5는 외국인 뭐 이런 식으로 마지막 자리수는 이제 검산 자리예요. 페리티 넘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주민등록번호는 자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각 자리수에다가 이제 비중을 곱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에다 2 곱하고 두 번째 자리에다 3을 곱하고 뭐 세 번째 자리는 4 이런 식으로 쭉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가 780 780910 123496 이제 뭐 너무 네모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요 7 자리에다 2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14가 되죠. 그리고 모듈러 11로 나눠줘요. 그러면 3이 되죠. 그 다음에 8은 3을 곱하니까 24 11로 나눠주면 나머지가 2가 돼요. 이런 식으로 쭉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그래서 몽땅 합쳐서 그러면 요 밑에 거를 다 합치면 55 더하기 네모 이퀄 뭐가 되면 나눠 떨어지니까 0이 돼야 돼요. 모듈러 11로. 그래서 네모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네모가 10이면 두 자리를 넣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냥 0으로 둬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상으로 일단은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국제 표준 도서 번호에 대해서 ISBN 넘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